반갑습니다. 고1 내신 미래편 이번 시간은 삼포 가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삼포 가는 길 갈래 현대소설이고요. 성격 현실, 비판적, 사실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뭐한다?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읽어내려 가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지 찾으시면 되고요. 배경이 1970년대 겨울이에요. 1970년대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산업화, 도시화라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면 서민들의 삶의 모습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뜨내기들, 이게 우리 민중의 모습이라고요. 하층민의 모습이라고요. 그들의 애환, 슬픔, 연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에서 핵심 연대의식입니다. 연대의식이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원래 이 소설 전체 내용이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뜨내기들이잖아요. 그러면 인물이 셋 등장해요. 알까요? 모를까요? 원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함께 길을 가면서 이들이 친해져 가는 과정이 이 소설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뭘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친해져 가는가, 그 친해져 가면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연대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대화와 행동 묘사를 주로 사용하여 사실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드러낸다. 여기서 극적인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극적인 효과를 드러낸다고요. 왜? 연극이 대화와 행동으로 드러나니까요. 다음, 길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여로 소설의 구조를 통해 이 소설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여로 소설이 뭐냐면 길을 인물들이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어 가면서 인물들의 정서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로 소설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처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여러 가지 글들은요. 끝이 정확하게 맺혀져 있습니다. 닫힌 결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은요. 결말을 여러 가지로 상상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열린 결말, 여우를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방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달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이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방황한다라는 것은 정착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 이건 노동 현장 사무소입니다. 밀린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고향인 삼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게 된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사람은 함께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난다. 이 백화 역시 술집에서 도망쳤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하층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백화는 처음에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이렇게 된다고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마음을 연다. 이게 핵심이죠. 서서히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가까워진다. 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뭡니까? 어떻게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는지 구체적인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사위는 주위요, 주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자, 이거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고 누구만 있다? 인물 세 사람만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 씨는 벗어서 불가에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자, 그러면 이게 정 씨의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감옥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그러면 감옥과 세상은 동일한 거.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옥에서의 삶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즐거울까요? 아니죠. 힘들죠. 그래서 고단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층민은 정 씨의 입을 통해서 하층민의 삶이 고단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앞부분과 동일하게 단순히 배경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포인트만 딱 짚고 갈게요. 이 부분요. 새들이 이리저리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든다고. 깃이 뭐냐고요? 이때 깃은 옷깃 할 때 그게 아니라 보금자리요. 보금자리를 찾아 모여든다고요. 자, 그러면 작가의 의도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들은 보금자리를 찾아서 모여든다. 즉 새들은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 사람은 어떤 상황이죠? 정착할 곳이 없는 떠돌이의 삶이라고요. 그러면 은연중에 새와 세 사람의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만도 못한 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요.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자, 그래 이젠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서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됐네요. 자, 서술 방식은 대화라는 거 알겠죠? 이 대화를 왜 보여주느냐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사람 처음 만났죠? 그리고 백화는 경계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뭐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친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친해졌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뭡니까? 백화의 개인정보, 가정사죠. 자, 제 수업을 여학생들이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여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 집안의 정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이 대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화의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개인적인 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대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이거 역시 배경묘사죠.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게 뭐냐면 눈이 덮여 있어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길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 로드라는 의미와 함께 문학적으로는 삶의 길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길이 눈에 덮여 분간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가장 표면적으로는 길이 막혀서 길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면 속에는 이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세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갈 줄 몰랐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떠돌이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배경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뒤에 처져 있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여기까지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화가 다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보겠습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자, 처음 본 남자 등에 업힌 거예요. 여학생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본 남자야, 나 다쳤어. 업히세요 그러면 아이고야 이러고 업힐까요? 쉽지 않죠. 그 다음, 백화는 영달의 등에 업히며 말했다. 무겁죠. 이거 뭡니까? 애교로 받은 무겁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영달은 대꾸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영다리가 업어버린 거예요. 처음 만나는 관계가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접촉하는 사이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까워졌음을. 앞부분에서는 뭐였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았죠. 이제는 몸과 몸이 맞닿은 거예요. 이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행위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자, 이거는 영달의 심리죠. 영달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났죠. 어린애처럼 가벼웠다라는 것은 영달이 백화에 대한 심리가 드러났다고 보면 돼요. 어떤 심리요? 긍정적인 거. 아이 무거워! 에이! 이게 아니겠죠. 그 다음 등이 불편하지 않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요. 아마 쇠약해진 타실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서는 영달의 심리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심리를 통해서 영달이 백화에게 어떠한 연민의 정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일단 인물 관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달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옥자라는, 여기에 등장했죠. 옥자라는 인물이 과거의 여자예요. 현재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백화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옥자에 대한 정보를 잠시 알려드린다면 영달은 옥자랑 사랑했어요. 가난한 처지에. 하지만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백화를 업으면서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이 옥자를 떠올린 거죠. 백화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영달이 백화에 대한 어떠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다음에 쇠약해진 타실이라는 것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라는 것, 눈물을 흘릴 뻔했다는 거죠. 여기서 연민의 정서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연민의 정서를 느낀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이게 1970년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는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없는 하층민의 삶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아, 그때 당시의 삶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 많이 나타났다. 그것이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문제점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황 속에서 백화가 말합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칭찬이죠. 제가 알기에 저희 집에 누님이 현재 두 분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한때는 6명의 누님과 살았어요. 쉽게 칭찬 안 합니다. 근데 남자한테 어깨가 넓으세요. 이건 뭡니까? 호감이 있다는 소리죠.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어깨 넓은 남자 좋아하나 봅니다. 에이, 그 자, 대기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네가 무거워 이게 아니라 근수가 뭐냐면 몸무게예요. 몸무게가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사건과 해결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들은 7시쯤 감천읍내에 도착했다. 장소가 변화됐죠? 마침 장이 섰는지 파장된 뒤에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그냥 배경 묘사라고 단순히 생각하세요. 장소, 감천읍내 배경을 묘사했다. 별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의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졌고 육체적인 거리도 완전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주고 가고 있다. 행위 묘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 가까워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너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라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정씨가 나는 호남 쪽인데 여비는 있어?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정씨와 백화와의 대화입니다. 자, 앞부분은 영달과 백화가 가까워지는 모습이 드러났죠. 여기서도 정씨와 백화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가까워지느냐면 가는 곳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비는 있어? 갈 차비는 있냐라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걱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이 여자는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면 돼요 라는 겁니다. 나 차비 없는데 갈 방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백화의 가난한 처지가 드러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둘이 가까워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드러냅니다. 다음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을 사 먹었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참 쉽게 주지 않죠. 안 친한 사람한테 뭐 선물 같은 거 안 줍니다. 저희 누님들은 항상 그래요.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백화가 영달에게 뭐 가지고 있다? 호감 가지고 있다. 가까워졌다. 단순하게 갑시다. 배는 아픕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이런 거죠.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 테니. 자, 백화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함께 가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고향 가서 뭐 하자는 거고요? 같이 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함께 고향에 같이 갈 생각을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에게 권유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들의 인물관계가 지금 백화라는 하나의 여자를 사이에 두고 영달과 정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아침 드라마 보시나요? 이 관계 되면 서로 갈등 관계죠. 물고 뜯고 모함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영달과 백화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호감을 가지게 되고요. 백화와 정씨가 어떻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얘들 연결되고 얘들 연결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한 여자를 두고 이 둘이 싸워야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정씨도 영달에게 함께 가서 살 것을 권유했다. 이 말을 통해서 이들 역시 뭐 가까워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왜? 정씨는 영달이 떠돌이란 처지를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씨는 영달에게 함께 가서 그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라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친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없었다. 이거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났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까 말까.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밀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과연 영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뭐라고 했느냐? 여비 있어 빠듯이 됩니다. 조금 있다고요. 비상금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한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있는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같이 가시지. 누구한테 이야기해? 영달한테. 계속해서 권유하는 거예요.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청산해야지. 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인물관계로 설명한 내용이죠. 영달과 정씨 간의 대화이죠. 자, 앞 두 장면에서는 뭐였습니까? 영달과 백화 간의 대화. 영달과 정씨 간의 대화를 통해서 두 인물들이 가까워지는 것. 여기서는 영달과 정씨 간의 대화를 통해서 두 인물들이 서로의 처지를 걱정해주는 두 인물들의 처지가 가까워지고 있다. 심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자, 영달이는 시무룩해져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아직까지 뭐 고민하고 있다. 내적 갈등하고 있다. 뭘요?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산을 불안한 듯 지켜보고 서 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달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안 가겠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이 가지 않는 이유가 능력이요. 여기서는 뭐 경제력이요. 경제력이 없어서 호감이 있지만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라고요. 그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달이는 이제 이별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들의 이별하는 방식 짠합니다.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지금은 삼립빵 제 어릴 때까지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자, 여기서는 그들의 이별, 거절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막 물어뜯고 이게 아니에요. 되게 매너 있게 헤어집니다. 보세요. 표를 사고 빵, 달걀을 사서 백화에게 준 거예요. 준 거. 그러면 이 세 개, 소재 세 개는 뭘 의미할 것? 영달이 백화에 대한 호감을 상징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됐다라는 상징물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라는 것은 아 까였네 XX 이게 아니에요. 쪽팔림 아니에요. 뭐 이러한 이별 방식, 그동안의 마음에 대한 뭐 고마움, 그 다음에 함께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아쉽다라는 거죠.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이제 기차가 오나 봅니다. 백화가 보통이 진 보따리요. 아까 선물 많이 줬잖아요.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아쉬움, 떠나기 아쉬움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별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도 갔으면 계속 가야지. 또 옵니다. 왜일까요? 보겠습니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울면서 웃는 것은 미친 것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 100%의 포인트입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정래예요. 자, 그 전까지는 가명으로 주고받았죠. 이제는 뭡니까? 자신의 본명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죄송합니다. 참, 모, 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게 단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이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가까워졌다, 친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 이름이 촌스럽잖아요. 미안합니다. 저희 시골에도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분 계시거든요. 조금 촌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촌스럽다고 생각하던 바꿔버린 그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모습까지 다 알려주고 가는 거죠.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완벽하게 이들 연대감이 형성됐지만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이별하고 말았네요.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남자 둘 남았죠. 시커먼 남자 둘이 남아서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쯤 잤다. 뭐 할 일 없죠? 자, 그 다음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발 자체가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눈발이 날렸다라는 것은 원래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 모습 그대로. 그나마 여인이 있었다가 조금 뜨내기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걸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삶의 방식은요. 다시 원래대로.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마을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자, 남자 둘 사이에 여자가 있을 때는 대화가 오고 갔는데 시커먼 남자 둘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배겨요.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달이 백화가 떠나고 난 다음에 며칠이나 견딘다고 한 사날도 못 버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걱정 혹은 이 여자의 삶에 대한 연민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 가능하냐면 여기 보세요. 요즘 세상이 1년 안으로 인정이 변한다. 이 여자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원래 자기의 살던 고향이지만 이미 변해버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해버린 고향에 이 여자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해주는 영달의 모습이 드러난 거지 절대 비판하는 거, 비꼬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씨 옆에 앉았던 두 사람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하십니까? 노인과 정씨 영달 간의 대화입니다.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자, 여기서 도자가 뭐냐면 공사 도구입니다. 공사 수단요. 그러면 삼포가 뭘로 변했다?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삼포에서요,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노인의 반응,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것은 삼포가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맨다, 그런 곳이지 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변했는데 10년이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정 씨가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 고기잡이 감자는 고향, 정 씨의 고향 삼포가 되는 거예요. 정 씨의 어릴 적 고향 삼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말두마우 거기 지금 육지야. 육지라는 것은 변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다에 방뚝을 쌓아두고 추럭이
트럭입니다.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즉 변화되고 있다고요. 공사판이라고요.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는데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뭐요? 맨 천지 공사판에다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러면 나룻배는 없어졌겠요? 바다 위로 신장로 도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쏘? 허허, 사람이 많아지고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 노인과 정씨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드러나죠. 정씨의 고향 상실이라고요. 자, 어떻게 해서 고향 상실이 드러났습니까? 자, 원래 정씨의 고향은 뭐였습니까? 나룻배. 여기 보면 나룻배 있죠. 나룻배 있고 감자 심고 캐고 고기 잡고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해버린 거예요? 공사판으로 변한 모습요.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죠. 근데 땅덩어리 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정씨, 고향이 상실되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정씨의 고향은 정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없어졌으니까 정씨는 이제 떠돌이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노인의 이 말.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많아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거는 도시와 산업화에 대한 칭찬이 아니겠죠. 뭐? 작가의 비판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노인의 말을 통해서요. 됐나요? 자,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 가능한 게 동일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삼포에 대해서 정씨와 영달이 달랐죠. 정씨는 고향이었고요. 영달은 거기 가서 일할 공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로 변해버리면서 상실되었죠. 그러니까 이 정씨와 영달은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정씨에게도 가봤자 삼포는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공사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떠돌이의 삶이요. 자,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왜? 고향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다. 고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어느 길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고향 없이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었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자, 이게 마지막 결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린 결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기차가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갔다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뭘 준다? 여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두운 들판은 뭘 상징할까요? 어두운 미래요. 이 두 사람의 어두운 미래,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이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재에 실린 내용입니다. 원래 더 긴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짧게 추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과서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앞에서 설명했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친해지는지가 가장 핵심요. 그 친해진다는 것이 연대감이 형성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정씨의 고향이 상실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씨가 다시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삼포 가는 길 살폈습니다.